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현정입니다. 오늘은 안면신경마비 세 번째 시간으로 보톡스 및 재생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 1 편과 2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간략히 요약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마비가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식사를 하시는데 음식이 갑자기 입꼬리에서 한쪽에서 흐르거나 양치를 하는데 물이 한쪽에서 흐르거나 그러면 안면마비가 발생을 한 건데요. 그럴 때 빨리 이마를 보세요. 이마를 보셔서 이마에 주름이 오히려 안 잡히는 '마비가 완전히 생겼나 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그건 오히려 말초성일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는 72 시간 3일 이내에 인근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고용량 스테로이드제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으시면 후유증이 적게 잘 아물 수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마를 봤는데 이마에는 정상적으로 주름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마비가 적게 생겼나? 덜 왔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응급질환입니다. 뇌졸중 등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에 가셔서 MRI 검사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한 거고요. 만약에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금기가 되는 당뇨가 있으시거나 녹내장 등이 있으시다. 그럴 경우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귀 안에 중이에만 귀 밑 중간 귀 고막 뒤쪽에 이 부분에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이비인후과에서 시술하는 이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면마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1 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마비가 발생을 하셨다 그러면 이 1 편을 먼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마비가 발생한 이후에 톤이 회복이 되고 있을 때 어떻게 재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부분도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재활 치료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잠깐 또 드릴 건데요. 복습 한번 해 볼게요. 자, 마비는 회복이 됩니다. 말초성 마비는 회복이 돼요. 하루에 1 밀리씩 재생이 되나 그 신경 섬유가 약 4천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상된 그 신경 섬유 각각의 손상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그 기간은 환자분마다 다르실 수는 있겠으나 처음에 완전히 이완이 되는 이런 마비를 지나서 이제 재생이 되게 됩니다. 6 개월 정도를 봤을 때 재생이 되거나 연합 운동이 생긴다 그러면 말초성인데 오히려 연합 운동도 생기지 않고 호전이 더디다 하면 또 다른 신경 섬유에 종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RI 같은 걸 검사를 중간에 한 번 더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초성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급성기 완전 마비된 이완성 단계를 거쳐서 이제 불완전 마비 톤은 돌아왔어요. 움직이기 시작은 하는데 다행히 동조 운동은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 마비가 회복되고 톤은 회복됐는데 동조 운동이 불행하게도 같이 이제 생겨 버린 경우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 보면 이 그림처럼 왼쪽에 마비가 발생을 했는데 이마에 주름이 지지 않죠. 그리고 눈썹도 떨어져 있고 안검하수 눈꺼풀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팔자주름도 오히려 더 옅어져 있고 오히려 턱살도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 단계를 거쳐서 동조 운동이 생기는 3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얼굴에 구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오히려 작아지고 팔자주름은 더 깊어지고 입술은 한쪽으로 마비된 쪽으로 당겨가고요. 그래서 중심선이 마비된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의 광경근, 목 쪽도 이제 같이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이 3 단계를 거치게 되어서 우리는 치료를 할 때 이 동조 운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잘 치료를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급하게 급성기 이완성 마비 단계가 생겼어요. 마비가 그러니까 생긴 직후죠. 그럴 때 환자분들은 아직까지도 저희 진료실에 오셔서 "아에 이오 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과도한 일상 표정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과도하게 움직여도 마비된 쪽이 돌아오진 않아요. 신경이 재생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일상적인 표정만 지으시고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나중에 연합 동조 운동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좋은 이제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과도하게 연습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마비된 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처음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셀프 스트레칭 저는 연부 조직 가동수를 약하게 하는 정도를 권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1 편에서 제가 그 말미에 말씀 이제 같이 시연을 하면서 보여 드렸었는데요. 셀프 스트레칭을 연부 조직 가동수를 이제 손을 살짝 피부에 대는 정도를 0 이라고 하면 터치를 0 이라고 하고 세게 꼬집는 걸 10 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1점 정도의 느낌이 되도록 근육이 수축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늘려줘서 마비된 쪽 같은 경우는 근육 쪽으로 혈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마비가 되지 않은 건강한 쪽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이완시켜 주는 좋은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부 조직 가동수를 약하게 하는 걸 권해 드리고요. 상안경 스트레칭, 대부분이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잘 감기게 하려면 눈썹을 잡고 눈 윗꺼풀을 늘려 주시는데 지그시 20 에서 30초 정도 이제 그 20 에서 30초 정도 늘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그 이상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직후에는 눈이 좀 잘 감기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완근 스트레칭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우리가 건축 스트레칭, 그 한쪽 쓰는 쪽만 쓰게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건축도 같이 스트레칭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입꼬리가 힘이 없어서 식사할 때 불편하시거나 눈이 너무 안 감겨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거나 각막에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테이핑으로 보조를 해 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비는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눈은 각막이 손상이 돼 버리고 나면 시력이 손상되면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눈 보호는 무조건 해 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눈을 감을 때도 자기 전에 눈꺼풀을 덮으시고 연고를 넣고요. 테이프로 살짝 이제 붙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톤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은 시작이 됐고 다행히 동조 운동이 생기지 않았을 단계는 이제 서서히 얼굴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쪼끔 더 잘 움직여라." 하고 움직임 촉진을 시켜 주는 거고, 동조 운동과 구축 아까 그림 보셨죠? 이렇게 팔자주름이 진해지는 그 주름 그림. 그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때는 연부 조직 가동수를 한 아까 말씀드린 1 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약 2-3점 정도 쪼끔 더 세게 해 주시고 이제 안면 신경근 재교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봐야 하고요. 우리는 골격근은 우리 눈을 감고도 오른쪽 왼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이제 PT를 하실 때도 우리가 근육 어떻게 하면 어떤 근육에만 딱 힘이 들어가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얼굴 같은 경우 얼굴 근육은 절대 나는 웃고 있는데 큰 광대근을 쓰고 있어, 작은 광대근을 쓰고 있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보고 거울로 시각적인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 꼭 이 시기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육 하나하나를 크게 생각했을 때 윗입술 위쪽으로는 광대근 쪽 위쪽에서 근육이 시작돼서 입술 쪽으로 붙고요. 종지를 하고요. 아랫입술 아래쪽은 턱에서 시작해서 입술 쪽으로 종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윗입술 위쪽은 입술 쪽으로 당겨 주시고 아랫입술 아래쪽은 턱에서 아랫입술 쪽으로 당겨 주시면 대충 방향은 맞거든요. 그 환자분들께서는 다 아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다시 다 세세하게 알려드리긴 하나, 만약에 온라인으로 비온디만 지금 신청하고 계신다면 약간 그런 컨셉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동영상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부 조직 가동술로 근육의 혈류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 주고 건강한 쪽은 피로도를 풀어 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재교육을 하게 됩니다. 얼굴 근육과 신경 근육의 이제 목표하는 표정을 짓기 위해서 이제 써야 하는 근육은 강화를 시키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근육의 움직임은 또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표정이 없을 때와 표정을 지었을 때 건축
압축과 환축이 대칭을 이루어서 예전처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교육을 해 드리고요. 이때도 무조건 거울 필요합니다. 이때의 기본 원칙 3S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생활의 표정보다 과도하게 짓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몰, 환축이 무리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움직임, 그리고 슬로우 천천히 제어할 수 있는 정도, 시메트리 대칭적으로, 즉 마비된 쪽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을 움직이려고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비에서 회복이 될 때는 무조건 3S, 작게 천천히 대칭적으로 잊지 마시고 이렇게 운동을 해 주십시오. 병원에 오시면 저희는 근육 하나하나마다 이제 교육을 다시 해 드리거든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알려 드리고, 근육이 올바르게 수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우리 불완전 마비, 즉 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비가 너무너무 심하게 온 거죠. 눈 하나도 안 감기고 아까 처음에 그림처럼. 그럴 경우는 사실 연합 운동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다른 이제 자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연합 운동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거라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렇게 한쪽 반측 얼굴이 당겨졌어요. 구축이 생겼어요. 근데 요 SB 라인이라고 그래서 연합 동조 운동, 연합 구축 띠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육은 이쪽에서 시작하고 이쪽에서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육의 끝에 쪽들이 뻣뻣해지는 구축이 많이 이쪽 라인을 따라서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희는 이제 주사 치료들을 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눈을 감는데 턱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거나, 근데 주로 입꼬리가 같이 실룩실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 얼굴에 이제 보톡스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급성기 때는 건축의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입이 한쪽으로만 딸려가게 되면 이쪽의 톤을 잠깐 낮춰 주기 위해서 보톡스를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연합 동조 운동이 생겼다고 하면 동조 운동은, 즉 불필요한 수축은 억제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근육이 여러 가지 이제 종류 굉장히 작고 다양하고 층도 4 개의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은 사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보톡스로 눈물을 좀 적게 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깊은 주름이 안면마비 때문에 생겼을 경우 병변측과 건강한 쪽을 이제 조화를 맞춰서 보톡스 조절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시술했던 보톡스 병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지금 구축이 온 이쪽 얼굴, 저는 저희 환자분 사진은 쓰지는 않고, 자 논문으로 가져온 건데요. 자, 한쪽이 움직이지 않고 당겨졌고 왠지 오른쪽 왼쪽 다르잖아요. 근데 보톡스를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대칭이 좀 맞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연합 운동이 생길 경우는 보톡스는 계속 맞으셔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 보톡스라고 하면 사실 미용을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금 하대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제가 "보톡스는 치료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보톡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는 미용 물질로 처음에 개발된 게 아니고요. 이제 독소로 시작을 해서 이제 발견이 된 물질인데요. 보톡스는 처음에는 이제 유럽에서 소시지나 이제 고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저장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보툴리듐 균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독소가 생겨 가지고 식중독이 생겼는데, 잘못 먹었는데 신경학적인 증상이 생기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처음에 눈치를 챈 분이 독일의 이제 케르너라고 하는 의사이자 시인인 분입니다. 독일의 이제 작곡가 슈만이란 분이, 이분의 시가, 외모는 그렇게 이렇게 섬세하게 생기진 않으셨는데 이분의 시가 아름다워서 이분의 이제 곡을 붙인 거예요, 시에. 그래서 그런 곡도 있고 굉장히 재능이 많았던 분인 것 같은데, 별명은 소시지 캐르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시지 중독증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왜 잘못 먹었는데 배탈이 나거나, 즉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변비가 있거나 뭐 이렇게 구토가 생겨야 되는데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침이 마른다거나,
침이 나오지 않는, 그리고 구음, 발음이 되지 않는다거나 호흡이 되지 않고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잘못 먹었는데.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원인은 독소다. 신경 독소일 거다.'라고 이제 아이디어 제공을 한 거고, 나중에 이후에 과다 운동증,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긴 과다 운동증에 이제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1800 년대에 했어요. 자, 여기서 라틴어로 소세지가 바로 보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톡스의 어원은 이 라틴어 소세지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소세지 중독증과 보툴리누스 중독증, 이제 보툴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소세지 음식으로 인해 생겼을 때 이제 그 병명을 말하는 거고, 그 보툴리듐 균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는 게 훗날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흡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상처로 감염이 된다거나, 그리고 영아들이 꿀을 먹었을 때 생기는 그런 보툴리누스 중독증을 모통칭해서 보툴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치사량이 높은 치명적인 독소거든요. 1 그램으로 1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인구가 사망하려면 500 그램에서 4 킬로그램 정도만 있으면 전 세계 인구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우 치명적인 거거든요. 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 독소를 어디에서 생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분은 벨기에에 있는 에르멘젬이라고 하는 세균학자인데, 그 음식물을 섭취하고 사망한 분을 이제 부검을 했더니 이 균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보툴리누스 균이라고 해서 약간 막대기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바실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균을, 이 독소 보툴리듐 그 독소를 내뿜는 방출하는 그 균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훗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즘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균이 혐기성 균이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증식을 하거든요.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잘못 보관이 됐을 경우 이제 생기게 돼서, 혐기성 균들은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제 종분류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해서 1920 년대에 이제 국제 세균 분류 기준에서 이제 세균의 이름을,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듐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치명적인 독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당연히 연구를 했죠. 인터넷도 미군에서 먼저 개발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1 차, 2차 세계 대전 등등 해 가지고 세균전을 연구하는 포트 디트릭이란 곳에서 이 보툴리듐 톡신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1946 년도에 A형을 독소로 이제 결정으로 딱 그 독소만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드워드 샨트 박사인데요. 이분 외에 또 한 분이 있는데, 알란 스콧이라고, 이분은 안과 의사예요. 이분이 저 치명적인 독소를 우리가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명약으로 탈바꿈을 시킨 거죠. 사실 적응증을 찾은 건데요. 이분과 샨츠와 스콧 박사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77 년도에서 80 년도 사이에 이 보툴리듐 독소를 사시 치료에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치료제였어요. 사시를 수술로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더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 수술 없이. 그걸 연구를 하다가 이제 원숭이 사시에 이제 마취제도 써 보고 알코올도 써 보고 이것저것 써 봤는데 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사람의 사시 쪽에 치료를 했더니 FDA에서 이제 승인도 받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국엔 '아, 효과가 있구나.' 하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89 년도에 88 올림픽 다음에, 예, 저 초등학교였을 때 그 미국 FDA에서 사시, 안검경련, 반얼굴 연축, 수축을 막 하는 그거에 이제 판매 허가를 받게 됐고, 그때는 안과적 치료제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오큘이라는 게 이제 눈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큘리념이라는 이 상품명으로 출시가 됐다가 그 엘러간이라는 회사에 제조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품명을 지금의 알고 있는 보툴리듐, 아까 그 균 이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듐의 보와 톡신의 TOX를 합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톡스라는 제품명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미용 쪽으로 왔을까요? 자, 이 부부가 또 한몫을 했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안과 의사였어요. 알란 스콧의 연구팀에서 사실을 연구하고 있다가 사시 치료를 하는 도중에 미간 주름이 옅어지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시 치료하면서 미간 주름이 없어지는 걸 알게 된 연구진이 몇몇 있었지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무시를 했고. 그러면서 남편인 피부과 의사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남편의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미간이 진짜 펴지더라."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시행을 해서 1992 년도에 이제 "미간 주름이 없어지더라." 하는 치료 결과를 발표를 했고 2002 년도에 예 그때 정식 FDA에서 미간 주름에 공식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용 제품으로 쓰여서 널리 알려지게 된 거지 보톡스는 원래 이제 질환 치료제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엘러간에서 보톡스 이 제품은 제칠신경 안면마비에 효능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톡스의 의미 그러니까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환자분들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제 쉽게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톡스라고 썼는데요. 자 이런 천연 물질이 사실은 없어요. 원하는 부위에만 원하는 시간 동안만 원치 않는 신경 전달만 차단을 시키고 그런데 그 신경 물질을 분비시키는 신경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정상으로 복원되고 이렇게 편리한 물질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그래서 보톡스는 굉장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DA에서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보톡스 홈페이지. 안검, 경련, 사시, 반얼굴 연축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부근 긴장 이상 중 한쪽 이제 토티쿨리스라고 하는 이제 근육의 SCM이라고 하는 흉쇄 유돌근이 이제 한쪽만 문제가 생긴 경우도 보톡스를 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한증에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뇌졸중 등이 생긴 다음에 움직이지 않아서 상지나 하지의 강지 이렇게 딱 굳어지는 그럴 때도 쓸 수가 있고요. 만성 편두통에도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 요실금 그다음에 과활동성 배뇨근, 과민성 방광 등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코스메틱이라는 거는 이제 미용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보톡스 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미간 주름에도 쓸 수 있고 눈가 주름에도 허가가 났고 이마 주름에도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목 쪽이나 턱에 이제 주름 등에도 쓸 수가 있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치료제와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모두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보톡스입니다. 그럼 보톡스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상용화된 건 이제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게 A와 B 타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A 타입만 수입이 되고 있고요. 이 오리지널 보톡스가 엘러간 지금은 에브비라고 바뀌었는데요. 이게 오리지널 미국산 보톡스고요. 한국에도 국산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보톡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성이 적다고 알려진 독일산 제오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차이점은 원래 이제 톡신이 신경 독소가 150 킬로달톤 정도 되는데 그 외에 그 신경 독소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비독소 단백질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 "비독소 단백질 때문에 내성이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컨셉에서 나온 건데 사실 내성이 그렇게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두 가지의 차이는 이제 "신경 독소만 있다. 신경 독소를 감싸는 비독소 단백질이 같이 있다."라는 것뿐이지 효능 효과 차이, 내성이 막 그렇게 많지는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 년도 당시에 우리나라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요건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리지널 보톡스에 "제치신경 안면 마비에 효능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톡스는 어떻게 효과를 낼까요? 막 되게 많이 적어 놨잖아요. 일단 첫 번째 줄 볼게요. 아세틸콜린의 분비 억제. 분비를 어떻게 억제를 할까요? 아세틸콜린이 뭘까요? 자 우리가 신경이 자율신경계라고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많이 들어보셨죠? 교감신경은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막 싸울 태세를 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편안한 릴렉스 그러니까 이제 식사 다 하고 편하게 소화시키면서 이제 안정화를 시키는 건데 이 부교감 신경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근육에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신경이 이렇게 닿고 있겠죠. 그러면 이 신경 말단을 보면 신경이고 근육이 있는데 요 틈이 있어요. 이걸 시냅스 틈이라고 하는데 자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 신경 말단에서 소포에서 이제
세포막이 융합이 되면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근육에 닿기 위해서 근육을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톡스가 들어가면 세포막에 있었던 스네어라고 하는 이제 그 세포막 단백질에 작용을 해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지금 여기 소포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분비가 돼서 근육에 닿아서 수축을 시켜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해 주는 거예요. 보톡스가 들어갔죠. 세포막에서 스네어 리셉터를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아세틸콜린이 신경 말단으로 분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마비시켜서 이제 미용적으로는 "주름이 지지 말아라." 하는 건데 우리는 연합 동조 운동, 과도한 수축, 필요 없는 수축이 막 가는 근육에 대해서 필요한 정도만 보톡스를 놔서 수축이 생기지 않게 연합 동조 운동을 막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안면 홍조도 이제 아세틸콜린 때문에 혈관 확장이 되니까 이제 요 기능도 이제 혈관 확장을 좀 완화를 시켜서 안면 홍조도 개선을 할 수 있고요. 섬유 아세포의 활성도도 낮춰서 비후성 흉터도 좀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수술을 했을 때 흉터도 이제 장력에 의해서 흉터가 생기는데 그 장력을 완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피부는 흉터가 나게 되는 이유는 당겨져서예요. 장력.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 줘서 흉터를 예방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피지 분비 억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선 치료에도 서브스탄스 P와 CGRP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것도 차단을 시켜서 건선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편두통이나 3차 신경통에도 지금은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톡스를 잘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면근 해부학은 알아야죠. 근데 그건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요. 만약에 이제 이마 쪽에 놓고 싶다 그러면 한쪽에 이제 어디에 주름이 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마비가 생겼다 그러면 한쪽에만 주름이 생기시거든요. 그럴 경우는 보톡스를 쉽게 건강한 쪽에 보톡스를 놔서 오른쪽 왼쪽의 톤을 비슷하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마가 만약에 이제 다 주름이 한쪽이 다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미용적으로 보톡스를 맞고 있으니까 이마 쪽은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간도 이렇게 주름을 지게 해서 보톡스를 어디다 놔야 할 건지를 이제 살피고 있고요. 눈 생기는 옆에 요런 쪽도 다 FDA에서 승인이 다 된 부분입니다. 사각턱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콧잔등, 저희가 안면신경에서 연합 밴드띠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쪽을 요렇게 생긴다고 하면 이쪽에 다 근육을 살펴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 윗입술도 포함도 될 수 있는 거고, 입꼬리가 이제 입꼬리를 처지게 하는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라고 하는 근육에도 나서 이 처진 입꼬리를 올리기도 하는 거죠. 마비 치료를 하고 하지만 미용적인 부분과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승모근에도 놔서 근육이 이제 여성분들 웨딩드레스 입을 때 직각 어깨를 좋아하시는데 근육이 그렇지 않을 경우 승모근에도 놓을 수가 있고요. 종아리에도 놓을 수가 있고 스킨 보톡스로도 놓기도 하죠. 이렇게 엠보가 많이 생기게 되면 모공이나 여드름이나 뭐 잔주름 등도 줄 수 있고 리프팅 효과도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다한증도 치료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만성 편두통이라고 하는 질환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만성 편두통이라 함은 한 달에 15일 이상 3 개월 이상이 지속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이럴 때도 이제 안쪽에서 뇌 쪽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두개골 쪽에 봉합선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 신경이 요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나 CGRP 등을 분비를 하는데 그거를 억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만성 편두통에도 보톡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나 뭐 미간이나 이마주름이나 여기 측두근, 그다음에 뒤통수 쪽, 그다음에 경부 근육, 승모근 해서 만성 편두통에도 보톡스 치료를 하면 많이 호전이 되는데 하루에 한 달에 2-3 일씩이 적고 강도는 매우 약해지고요. 그러면 1 년으로 살펴본다면 한 달 정도 30일 정도가 줄 수가 있는데 만성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효과만이라도 얼마나 살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지. 그래서 만성 편두통에도 보톡스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면마비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마비가 이제 계속 그렇게 연합밴드띠가 생기게 되고 마비가 오래돼서 구축이 생기고 단축이 생겼을 때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안면마비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요. 마비된 근육의 변성 정도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육마다. 오른쪽 왼쪽이 얼마나 변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변성이 이제 신경은 재생이 되고 있어요. 이제 중추에
이제 뇌 쪽에서 얼굴 근육 쪽으로 자라오고 있는데, 그럼 마비된 근육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재생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생 주사들을 이제 놓게 되면 근육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말 보셨다시피 이 주사들은 미용으로 먼저 유명해진 주사들인데요. 상품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리쥬란이라든지 스컬트라든지 주베룩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PDRN 등을. '얘네들 미용 제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왜 그 제품들을 쓰냐면, 자, 우리 피부 구조를 잠깐 보실게요. 피부는 이렇게 에피더미스라고 하는 이제 표피가 있고, 그다음에 진피라고 하는 더미스가 있는데, 이 밑에 이제 지방이 있죠. 그 밑에 근육이 있어요. 이제 근육 쪽으로 신경이 오는 거고요. 그 진피 쪽에는 성분들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이 있거든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피부의 진피에 있는 이 하얀색 기둥이에요. 이 기둥들을 엮어주는 게 엘라스틴이고, 그 사이에 공간을 채워주는 게 히알루론산이거든요. 제가 처음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피부와 얼굴은 골격근과 다르게 종지, 끝이,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근육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 부분은 뼈 깊은 곳일 수는 있는데, 얼굴 근육 쪽은 피부 쪽으로 종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합밴드띠가 생긴 이 부분은 피부 쪽으로 근육이 종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저 재생 주사들을 맞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훨씬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재생에 도움이 돼요. 당연히 이 층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피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살들이 있고 뼈가 있고. 그런데 얼굴 근육은 이 근육이 피부 쪽으로 종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저 재생 주사들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마근 같은 경우도 두통 이제 머리 쪽에 시작해서 전두부, 이마 쪽 피부, 그다음에 눈 같은 경우도 안와의 피부, 그다음에 이쪽 요런 프로세우스, 추미근 같은 경우도 눈썹 내층의 피부, 그다음에 이 광골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골굴대로 하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큰 광대근, 작은 광대근 모두 요쪽으로 종지를 하게 돼요, 피부 쪽으로. 그래서 저 주사들을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여기 약간 붉게 보이는 게 근육인데요. 이 근육의 작은 섬유 다발이 피부 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 쪽을 자극을 해서 재생을 시켜 놓으면 이쪽 근육 쪽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카톨릭대 서희석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영상인데, 그 리조리우스라고 하는 볼땡김근인데, 볼땡김근을 하면 피부가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피부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당겨지는 거 보면 당겨지잖아요. 그래서 근육에만 놓는 근육, 그리고 여기 피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피부에 놓는 형식으로 해도 근육 쪽 얇은 세밀한 이 근육 쪽에는 다 효과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생 주사, 나머지 이제 그 외에 이제 재생 주사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PN과 PDRN 좀 들어보셨나요? 혹시 연어 주사 들어보셨을까요? 여기서 PN이라고 하는 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이제 연어의 정소에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거고, 리쥬란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돼 있고요. PDRN이라는 건 폴리 디옥시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연어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얘네들은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들이거든요. 그 단위들을 이제 얼굴 쪽에 재생을 시키기 위해 넣으면 이제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DNA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세포의 핵 안에 있는. 이 DNA는 두 개의 띠로, 이제 두 개의 띠가 상부적으로 이제 고리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과 당과 이제 염기가 이제 하나가 세트가 된 요 색깔 보이시죠? 노란색, 파란색. 요런 여기에 이제 당에 대한 백본, 요기 요 조그만 걸 크게 만든 건데, 이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 개 엮었다. 폴리가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디옥시뉴클레오타이드,
즉 DNA 성분을 조각을 이제 기본 단위를 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 DNA 조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재생을 위한 환경의 조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PDRN 같은 경우는 쪼끔 PN보다는 짧은 DNA 중합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DNA 합성을 쪼끔 더 촉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아데노신 2라고 하는 리셉터를 자극을 해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산소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조직 재생이 더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PDRN 같은 경우는 조직 손상도 좀 빨리 시키긴 하나 유지되는 기간도 쪼끔 짧긴 합니다, PN에 비해선. 그래서 그리고 항염증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 리주란이라고 하는 건 PN인데요. 쪼끔 더 PDRN보다는 긴 DNA 중합체를 가지고 있고요. 콜라겐 재생에 쪼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직 개선과 재생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 폴 리쥬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스캐폴드 이렇게 구조물이 좀 있는 스캐폴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 얼굴에 들어가면 지지 구조를 만들어 주고 콜라겐을 재생을 시키고 이제 좀 튼튼하게 만들면 이 물질 자체는 생체 분해가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거는 없고요. 뭐 이제 다 생체 분해가 돼서 없어지게 돼서 재시술을 하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죠. 그 외에 이제 주베룩이라든지 스컬트라라고 하는 건 이제 폴리 L 락틱 엑시드라는 게 있거든요. 젖산 락틱 엑시드가 여러 개 붙어 있는데 이 락틱 엑시드 같은 경우 D 타입과 L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제 L 타입 위주로 된 게 PLLA라고 하는 스컬트라라는 건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수분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서 몸에서 다 소멸되게 돼요. 근데 이 스컬트라의 전자미세 현미경 사진을 보면 약간 납작하고 뾰족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안에 요거는 스컬트라는 처음에는 에이즈 환자의 안면 지방 위축증에 쓰는 제품이거든요. 그때 허가가 FDA에서 난 건데 이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원하는 부분에 고정이 참 잘 돼요. 콜라겐 합성도 많이 시키고 다만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기가 쪼끔 어려울 수 있다. 결절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걸 개선을 하고자 이제 다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자 스컬트라 같은 이 PLLA가 들어왔을 때 여기 섞이는 희석의 증류수라든지 하는 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콜라겐 흰색 이제 기둥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피층을 회복을 시켜서 쪼끔 더 판판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 PLLA 조각들이 들어가게 되면 배식 세포들이 '어 내게 아닌 물질이 들어왔네.' 잡아먹으려고 막 나타나요. 그러면 이때 섬유아세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같이 따라오게 돼요. 막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쪽 부분으로 몰려요. 그러면 콜라겐 등을 재생을 하면서 피부의 지지 구조가 이제 더 이제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걸 안면신경 마비 때문에 생긴 조직의 재생을 위해서도 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부와 근육이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저 제품을 쓰게 되는 건데 이제 결절들이 생기는 저희는 마비가 생긴다고 하면 더 고용량을 쓰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결절들이 생길 수 있으니 쪼끔 더 부드러운 제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은 게 주베룩인데요. 이 주베룩 같은 경우는 폴리락틱 엑시드와 히알루론산 아까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히알루로닉 엑시드가 결합이 된 건데 그냥 주베룩이라고 부르는 건 총 50 밀리그램이 들어 있고요. 주베룩 볼륨이라고 한 건 총 200 밀리그램이 들어 있어서 볼륨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스컬트라는 납작한 뾰족뾰족한 판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베룩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한 원인데 안이 망상형이에요. 그래서 조직과 접합할 수 있는 그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콜라겐 재생들이 더 잘 된다고는 하는데 그 이 빈 공간에 콜라겐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 나중에 얘네들은 다 생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완벽한 물질은 없고요. 지금 안면마비가 치료가 지금 참 많이 발전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최선의 치료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시술들은 좀 재시술은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왜냐? 몸에서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사 치료에 쓰는 이제 제품들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보톡스, 그다음에 PDRN, PN, 그다음에 피 그 그리고 이제 PLLA, PDLLA 요런 제품들을 써서 안면마비가 생긴 이후에 재생을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마비가 생겼을 경우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72 시간 내에 이비인후과 내지는 뇌졸중 감별을 위해 MRI 꼭 찍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만약에 안면마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1 편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비가 생긴 이후에 어떤 재발 치료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2 편을 참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주사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볼까요? 뇌경색으로 인한 구음 장애도 보톡스 재생 치료가 있을까요? 구음 장애 자체는 보톡스 치료는 아마 지금은 그쪽에는 네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깝 너무 안타깝긴 한데 아직 뇌경색 쪽으로는 이제 많이 발전은 안 해 있는 상태라서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자님, "안면마비에 보톡스 맞으면 효과는 얼마 정도 가나요?" 이 부분은 좀 환자분마다 굉장히 다르세요. 연압이 심한 경우는 당연히 쪼끔 더 세게 맞는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근육은 마비가 생긴 근육, 재생이 이제 회복이 된 근육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희랑 계속 합을 맞춰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략 2-3 개월 정도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전에 어떻게 놨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만 예방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지속 기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현정 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63세 여자분이시고 1년 전부터 오른쪽 입술 꼬리 부분이 얼얼합니다. 이상은 없으시니까 너무 다행이시네요. 콜라드 리바로즘 넥시움 어 네. 입술 꼬리는 얼얼하다는 건 감각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3차 신경, 5번 뇌신경의 이상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리바로나 넥시움 같은 경우는 위산역류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리바로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으로 혈액 순환을 위해서 쓰는 약이거든요. 클로 같은 경우는 아마 항경련제 같은데요. 항경련제 같은 경우는 쓰셔도 되고, 나머지는 선생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처방을 하셨으니까 처방하신 이유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MRI도 이상이 있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감각 쪽의 문제거든요. 근데 일부분 모든 사람은 모두 어떤 게 다 완벽하진 않아요. 어느 부분은 감각이 이상하시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단 꾸준히 치료를 쪼끔 더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 약을 바꿔 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좋은 날님, 보톡스 맞기 전에 기저질환자 중 조심해야 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저는 당뇨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뇨는 금기증이 아니세요. 그래서 보톡스 맞는 거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다음 감자칩 매니아님, "안면마비가 2번 왔습니다. 스테로이드 복용 중입니다. 안면마비에 좋은 영양제는 무엇이 있나요?" 2 번째 겪고 계시군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스테로이드 복용하시는 게 우선순위고요. 저희는 한 8-9 번까지 재발하신 분을 만나 봤거든요. 양쪽으로도 재발하고. 그러니까 안면신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의 면역으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걸 눌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튼튼해지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영양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비타민 B 계열이 신경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초 혈액순환 개선제 등 기넥신 같이 진코 성분으로 된 약품들이 좀 도움이 되나, 다 입증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 몸이 튼튼할 수 있게 하는 면역력, 내 몸으로 면역은 증진하셔야 돼요. 밖에서 무슨 물질을 섭취를 한다거나 남의 도움으로 면역력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있는 단계에서는 과도한 운동 등은 안 되시니까 마비가 풀린 다음에 적극적으로 내 몸을 활용해서 운동 등도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좋은 성분으로 해서 드시는 게 오히려 사실은 좋거든요. 그리고 철기 님 안녕하세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성형 수술 후 10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눈밑과 코 옆쪽이 당기고 조이는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눈 감을 때도 자꾸 당기는 느낌이 있어 항우울제와 리보트리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 후에 생긴 증상이시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수술하신 병원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한 조직이 일부 잠깐 이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재생추 주사 치료 등에 대해서 성형외과 선생님들과 한번 상의를 나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미처 말을 못 드렸는데 스컬트라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자입점에만 짧은 바늘로 시술을 하고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연압이 있는 그 밑에 약간 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비가 연압 구축이 심한 조직을 조금 끊어 주면서 거기에 이제 물질을 주입해 주면 조금 더 연압이 감춰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물질을 쓰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훈이 형님 임신을 했는데 혹시 스테로이드 많이 맞으면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임신하셨을 때 스테로이드는 금기이시긴 하지만 임신 자체가 아기한테 해가 되지는 그 그러니까 아기 태아한테 안면신경 마비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고건 산부인과 스테로이드제는 어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임신을 하신 뒤에 맞으신 건지 임신하기 전에 맞으신 건지 그게 좀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요거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으시면 부득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쪼끔 유전적인 영향까지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